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0,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늘고 임대료도 하락했지만 수익률은 연 6에서 8%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저금리, 시중 유동성 증가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돼 자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공택지 등의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전국에 총 32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보상금의 80% 이상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긴 하겠지만 한때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던 가짜 뉴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것이 다 가짜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기사를 볼 때도 이제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 머리가 좀 똑똑해진다는 기사가 진짜일까? 집안일을 많이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 기사가 진짜일까? 이런 의심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소식을 접할 때도 과연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더 망설이지 마시고요. 조금 더 믿을 만한 신뢰감 있는 전문가와 함께 똑똑한 정보들로 여러분의 머릿속 그리고 마음속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정확하고 알찬 정보만 전해드릴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또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정보로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부동산 고민은 다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건강 우선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모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아주 정확한 상담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왠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월 1일 이 새로 시작되는 그 날보다 설날이 지나야 진짜 올해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1월 1일 날 세웠던 부동산 투자 계획 작심 3일로 지금 좀 끝났다 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1월 1일이 있잖아요. 그 날을 계기로 또 2022년 부동산 투자 계획 새롭고 알차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정보로 도움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내용 채워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사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네. 작년에 취득한 방이동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네.
세금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성북구 장위동 레미안 포레카운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방이동의 오피스텔은 어떤 건가요? 투룸 복층인데요. 네. 네, 약 9평 정도 되는데 네. 2018년 5월 1일 날 분양받아서 네. 네, 작년 3월 말에 입주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좀 월세를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의 레미안 포레카운티 거주하시면서 지금 월세 투자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방이동의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데 좀 세금적인 문제로 계속 이걸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이동에 있는 포레카운티는 너무 유명한 이제 아파트니까 제가 잘 알겠고, 요거 방이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방이동 먹자골목 쪽에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래요. 요 몽천토성역 아래쪽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아파트하고 네, 투자로 가지고 있는 이제 월세가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건데,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세금이 많이 나오신다 그랬는데 네. 종부세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종부세 부담이 크고요. 네. 산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내셨어요? 21년도에? 종부세는 작년에 한 150만 원 이상 냈어요. 160만 원. 네. 그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네. 재산세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주택임대를 안 냈고요. 아, 네. 네, 또 부가가치세 받는 그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트 저기 오피스텔이 많아서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안 나가고 몇 달 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일단 궁금하신 게 둘 중에 뭐 당연히 매도하시려고 하면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장유동의 레미안 이 포레카운티 같은 경우는 장유 1구역 재개발한 네. 거잖아요, 뉴타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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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신축이고 뭐 우리 아파트는 전혀 단점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아파트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 투자자들 아니면 실거주자들 즉 부동산을 염두에 두는 부동산 투자 쪽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뉴타운이라고 해서 거대하게 이 블록 자체가 다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네, 서울시에 이렇게 대단위로 신축 아파트 타운으로 조성이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운급으로 해서 굉장히 거의 미니 신도시급만큼 서울 시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게 신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은 향후의 전망은 뭐 시간이 뭐 잠깐 뭐 시대가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먼 미래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산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특히나 장유동의 포레카운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동북선 개통에 대한 호재가 있겠고요. 거기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겠고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 광운대 이쪽에 또 보면 추후에는 다 재개발이 되면서 복합문화센터들이 들어가면서 일자리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위해 시설이 없어지고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광운대 쪽에 이 GTX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바로 붙어 있는 뭐 미미삼이라고 하죠. 요 미성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 이쪽들이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라고 하겠지만 얘네들은 재건축이라는 또 오래된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장인 뉴타운이 먼저 선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북성도 개통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나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여긴 또 거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를 꾸준히 하시면서 나중에 뭐 차익을 좀 더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이동의 오피스텔이 이제 궁금한 건데 이 방이동 오피스텔은 매수 가격이 얼마셨죠? 3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7,6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요거 월세 어떻게 들어가 있죠? 조건이 임대가? 2천에 130요. 월. 2천에 130만 원이면 3억 5천 정도 잡고요. 네. 1,300에 1,500 정도 잡게 되면 4% 중반의 수익률이 보이네요. 네. 방이동에 있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이동의 오피스텔은 아주 특별한 1급지는 아닐지언정 저는 나쁘지 않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네. 거기에 흔히 말해 먹자골목이로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운타운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교통적으로도 접근이 좋고 뭐 잠실이라든가 강남 쪽으로의 또 지하철역도 잘 개통이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계실수록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종부세라고 했으니까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될까 한번 올해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내셨던 것보다는 올해 더 많이 내시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주택인 상황이다 보니까 공제 금액은 6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위동의 레미안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는 신축이기 때문에 아직 공동 주택 가격이 잡히질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 잡혔던데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잡혔습니까? 작년에 6억 5천. 6억 5천이요? 그러면 한 7억으로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네. 7억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그 방이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3억 7천이었으니까 얘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2억 정도로 해볼게요. 네. 2억 한 3억 그래 2억만 잡고 보면 이제 9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9억에서 2주택이시니까 인별 공제가 6억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이제 3억이 되시는 거예요. 네. 3억의 세율 자체가 0.8%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과가 되셔 버리니까 1.6%가 세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6, 3, 18, 1, 3은 3. 한 480만 원 정도? 제가 혼자 있거든요. 네네. 일단 저는 그냥 일반적인 네. 종합부동산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개인 명의로 2주택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연령도 안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또 요 프로를 보실 테니까 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종부세를 이렇게 내시는데 여기에 이제 공제가 또 누진 공제가 또 적용이 됩니다. 네. 120만 원이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360만 원 정도가 잡히는 거예요. 네. 360만 원인데 지금 월세가 13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세 달이면 390. 그러니까 세 달 분이 조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유롭게 보면 이제 한 3개월치의 월세가 네. 올해 만약에 갖고 계신다고 해도 3개월치 월세를 그냥 이 종합 부동산세로 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오늘 문의하신 내용이 장이동에 있는 아파트와 방이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둘 다 보유하도 좋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보유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둘 중에 뭘 팔아야 될까요? 한다면 당연히 이 방이동의 오피스텔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1주택으로 된다고 하면 일단은 2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에 해당도 안 되실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공제 금액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도 하시고 있는 거고 향후에 미래적인 가치도 내재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도 차익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를 놔두게 되면 당연히 장위동에 있는 레미안 포레 카운티를 보유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거고요.
굳이 지금 방이동의 오피스텔을 꼭 매도를 해야 될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뭐 3개월치 정도 월세면 요즘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이제 월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이 높고요. 월세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 조정을 좀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방이동에 130만 원 정도 3억 중반대에 투자를 하셔서 그 정도의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월세가 조금씩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확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 100% 다 반영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다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처음에 부담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종부세까지 한번 계산해 봤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그냥 두 개 한번 가져가 보시죠 올해는.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 투자 가치적인 면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모두 좀 보유하시길 권해드렸지만 만약에 너무 세금이 부담돼서 하나를 정리해야 한다면 그래도 방이동 쪽을 정리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김종인 소장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중량구 신내동의 경남 아너스빌이요. 네,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거주도 하고 계세요? 예. 거주하시는 아파트인데 그럼 어떤 점이 네. 좀 궁금하실까요? 혹시 이거를 거주 중인데 이사 계획이 있어서 네.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아. 전세로 놔두고 이사를 가는 게 나을지 해서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사가 지금 좀 결정 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향후 가치가 있다면 좀 전세를 주고 이동하고 그렇지 않다면 네.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한번 향후 전망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내동의 경남 아너스빌이요. 네네.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 지금은 그럼 1주택이신 거예요? 네네. 1주택 거주하시는 중이고 그런데 이제 이사 계획은 잡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용인 쪽으로 조금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갖고요. 네, 직장이 그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용인 쪽도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갔고. 용인도 예.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이죠. 네네. 네. 그래서 신내동이 좀 발전이 더디긴 한데 그래도 서울 쪽이다 보니까 용인 네네. 쪽보다 나으면 그냥 매도를 안 하고 네. 전세를 놓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서요. 용인에 어떤 아파트를 가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긴 한데 좀 봐놓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어떤 거 보셨어요? 용인에는 어떤 걸 보셨어요? 죽현 아이파크랑 네네. 네, 뭐 신갈역 쪽에 있는 파크시엘 뭐 하고 뭐 꽃매마을 쪽 하고 좋습니다. 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평 이동하실 거네요. 요거를 이제 매도하게 되면 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 말씀드리면 네. 저는 아너스빌 전세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참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그 정보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누가 먼저 빨리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부자가 먼저 됐었고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남들 다 투자하고 난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 되는 속도가 좀 늦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보들이 모두 다 공개되고 오픈이 된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손품을 팔게 되면 인터넷 활용해 갖고 정보를 얼마든지 취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시면 답이 아마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 그 서울시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은요. 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2020이다, 2030이다, 뭐 이런 것들 개발 방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2030 서울시 개발 방안에 보면은요. 세 개의 도심, 서울이 이제 커졌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3도심으로 하고 7개의 부도심, 그러니까 광역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지역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25개 자치구를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것들을 3개, 7개, 12개로 이렇게 나눠서 요 옆으로다가 있는 지자체들이 이제 살이 붙여지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3개의 도심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기존의 구도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지로, 뭐 종로, 중구 뭐 이런 쪽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7개 부도심이 또 살이 붙어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망우동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망우동, 그러니까 상봉부터 이어지는 망우 신내 이쪽이 요 12개 지역 중심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중심으로서 발전을 시킬 거거든요. 네. 이쪽이 신내동 쪽은 그나마 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중랑구 전체가 굉장히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빌라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집값이 속된 말로 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싼 축에 속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12개의 지역 중심에 대한 지역들을 보면 뭐 옆에 동대문이라든가 성수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에요. 그 면면이 다 훌륭한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걔네들이 다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중랑 쪽에도 지금 이 망우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 보시면 면목성 경전철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네. 동부간선 도로를 따라서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거고요. 네. 요쪽에 중화역부터 상봉 신내 쪽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이제 상업 업무 쪽에 축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지만 2030년까지 지금까지 굉장히 더디게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의 공급도 해야 되고 이쪽 아래쪽으로 망우동 아래쪽에 상봉터미널 위쪽으로 해서 상업지를 또 개발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네. 발표가 되고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강남북 균형 발전에 근거해서 굉장히 이 강북쪽 거기에서 또 동북쪽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는 예.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고요. 거기에 뭐 GTX라든가 면목성 경전철이라든가 살이 많이 붙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변에 또 재개발 계획도 있고 많이 그렇고 이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고 용인 쪽에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금액대의 아파트를 아예 여기를 포기하고 가신다고 하면 네. 다시 거기에서 우리 망우동 쪽에 있는 지금 아너스비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쪽 지역도 좋아질 것이지만 우리 지역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거거든요. 아, 예. 개발 계획을 비교하더라도 이쪽이 더 많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추후에는 이쪽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일단 아, 전세 주고 가세요. 이 중랑구 아. 쪽, 망우동, 신내동 이쪽은 지금부터 꿈틀꿈틀하는 지역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단지가 더- 좀 작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 지역 가치 자체가 높아집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 가시는 용인도 물론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지금 계시는 그 지역 앞으로 발전 가능성만 남아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향후 가치가 그러니까 더 높다, 숨어있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이사 가시면서 전세 놓고 이동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지금 주택을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 힐스테이트 다산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서울 성수동 일가 권영 아파트 33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이 지금 너무 중과가 돼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네. 올해 지금 세율이 뭐 계속 끝나고 좀 조정이 되면 그때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 다산 신도시가 8호선이 개통 예정인데 개통하고 나서 좀 장기로 보유해도 될지 양쪽 부동산의 전망이랑
보유 여부를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다산에 살고 계시고 네, 전세를 주고 계신 성수동 일가의 건영 아파트, 그러니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건데 이거 지금 네. 두 개가 일시적 2주택은 아니고 그냥 2주택 상황이세요?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워낙 성수동 일가 차익이 커가지고 네. 매도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세금 계산을 해보니. 그래서 지금은 네. 뭐 2주택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냥 2주택자라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세금적인 부담이 좀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수장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성수동의 강변 건영은 네. 제가 아주 뇌리에 박혀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2014년 말쯤인가 그때 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했던 아파트예요. 그 시점에 구입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 그러세요? 3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아, 2015년 그러세요? 3월에. 제가 2014년 11월 달쯤인가 그때 무조건 숨도 쉬지 말고 가서 물건 있는 거 그냥 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지금 뭐 잘 사셨잖아요. 그죠? 예, 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쪽 지역 자체를 이제 잘 이끌고 나갈 아파트인데요. 문제는 이제 힐스테이트 다산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한 앞에 분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 두 번째 분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확실한가 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세금에 대한 저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자꾸 세금 쪽으로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세금 부분도 있고 뭐 전망 부분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납부를 하더라도 전망이 좋다고 그러면은 몇 년 보유할 생각도 있습니다. 뭐 양도소득세가 지금 더 지금 몇 부담이 년보다는요. 많이 되고요. 몇 지금 년보다는 성수동은 지금 7년째고요. 1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4년 차입니다. 1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네. 몇 년 차인지는 크게 지금 상황에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 강변 건영은 열외로 두고 요 다산 힐스테이트 다산을 조금 보게 되면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일단 저는 결론은 요거는 2023년 말까지는 네,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저는 그냥 걱정하지 않고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 8호선 연장되는 별내선 개통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2023년 말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쪽 다산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다산 신도시인데 말 그대로 경기권인데 이쪽 구리라든가 남양주 이쪽이 아쉬웠던 게 서울과의 연결성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연결 자체가 애매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8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요 별내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서울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서울 변두리쯤에 신축 아파트 촌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변두리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게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게 잠실, 강동, 뭐 좀 멀게는 강남 이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서울의 웬만한 외곽 도시보다도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별내선은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다. 우리 주택은 뭐 2024년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의 주택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요 비율을 보면 내년까지 2023년도까지 공급량 예정이 돼 있는 게 입주량 자체가 아파트가 네,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올해 입주림물 없었어, 작년에 없었어, 내년까지 없어. 그러면 이 여파가 바로 그 다음에 공급이 된다고 해서 이 여파가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공급 부족의 여파가 저는 24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일단 공급량 부족에 대한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물론 그렇다고 코로나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경기 부양과 모든 것들이 또 같이 섞이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겁을 먹는다기보다도 물가 상승 비율 지금 뭐 물가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2023년 말에 개통 즈음해서 우리도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 가을 시장까지는 네. 충분히 가지고 있어 보면 좋은데 그 이후에 더 보유할까요 말까요는 이때 개통하게 되면 완전 서울 생활권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이후에 아마 또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올해 내년에 물더라도 저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는 그때쯤 해서 그 가을 시장쯤에 해서 다시 한번 또 만남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상담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우선 너무 좋은 부동산을 2개를 보유하고 계셔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자라는 조언 드렸어요. 2개 다 보유할 의견 드리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상담 전화 언제나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기관 추천 청약 대기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점이 저희가 꽤 높아가지고 어디든 넣기만 하면 다 붙는 점수인데 네. 96점이라서 다 붙는 점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네.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분양가가 상승 중이라서 네. 예, 서울의 문이 자꾸 좁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원하는 끝까지 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네, 말씀 주세요. 편하게. 네네. 분양가가 9억 이하는 특공이 나오는데 9억 이상부터는 이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9억 이하의 84제곱 그리고 인서울 이 정도의 조건으로 찾고 있는데 점점 좁아지고 이제 네.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될 때까지 이제 청약을 넣을 신산으로 네. 이렇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를 원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청약을 들어가서 뭐 마련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추천 청약을 좀 대기 중이셔서 96점이니까 정말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그래서 네. 9억 이하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기다리다 보니 또 서울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청약 물건이 잘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과 답을 찾아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장애인 특공을 이제 노리고 계시는 건데 네네.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의 그 지자체 기관 추천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다른 건 차치하고 일단 9억 이하의 이제 물건을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생애 1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생애 최초 한 번뿐의 기회가 없는 거고요. 좋은 건 뭐냐면 청약 통장과는 별개예요. 네네. 청약 통장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특공으로 하나 아파트 받고 바로 청약 통장 이용해서 다른 또 좋은 아파트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받는 게 나은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는지가 제가 속상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지금 아직도 재고 계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일단 가점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일단 신청자의 장애 어떤 정도 그리고 세대 구성원 중에 장애인의 그러니까 구성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그건 일반적인 청약 통장과 같고요. 거기에 세대 구성원 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서 점수로 환산이 되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은 몇 점이라고 굉장히 높게 들었는데 아까 96점입니다. 96점이면 네. 눈 감고 아무데나 찍어도 되는 점수예요. 네, 맞아요. 지금 걱정되시는 건 뭐가 걱정이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네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분양가 상한제인 거예요. 막말로. 그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높지 않다라는 거고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10년 보유 10년 거주 기간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매하는 데는 제약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거주 아파트 구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바로 거주하고 계시다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주세요. 예, 제가 본 지역이 네, 제가 네. 서남권에 계속 살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이거 좋은 제도인데 네. 저희가 부모님이 뭐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시라서 이걸 네.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찾아가지고 이번에 알게 된 거거든요. 저도 네. 뭐 전화 주택에 미리 대한 주셨으면 벌써 아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검색하다가 이렇게 방송까지 연락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제가 지금 서남권에 살고 있어서 제가 본 데는 광명, 그리고 광명, 노량진 뭐 이렇게 노량진. 재개발로 뉴타운으로 만들어지는 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광명은 쌉니다. 뭐 여기 뭐 84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네, 평당 2,000선 예,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걸 넣으면 바로 당첨인데 네. 근데 노량진은 입지로 보나 네. 좀 전에 아까 질문하셨던 분한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여의도 뭐 이렇게 3도심 네. 예, 삼도심에 노량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네. 입지적으로나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네. 노량진을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도 노량진을 원해요. 네. 그런데 노량진이 네. 이제 대장구역이 13구역인데 네. 그 13구역은 5년에서 7년 있다가 네. 분양이 시작되고요. 네. 네, 최고 빨리 되는 데가 6구역. 네. 네, 근데 서울이라서 분상제를 적용해도 9억이 넘어버리면 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네, 그게 네.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질문 노량진 타이밍을 하세요. 놓쳐가지고. 노량진. 그쵸, 노량진이 가장 노량진 하셔서 네네. 대장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 노량진 해서 6구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당첨돼 가지고 이제 네네. 거주하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0년 거주한다고 보고 네. 요때 10년 지나서 노량진에서는 대장구역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네. 노량진에 신축 아파트를 받아서 10년 거주하고 그때 광명을 건너다 보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골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노량진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6구역으로 무조건 하세요. 네,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행복한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좀 부동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라는 점이 정말 아쉬운데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서둘러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시길, 그리고 보셨던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렸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현명하게 내 집 마련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루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눌까요? 일산동구 의시티 3로 자이 2차가 시세하고 네. 좀 전망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주한 데가 새 아파트 입주한 데가 2000년도 12월 16일인데 네. 이거를 좀 판매를 하던가 해가지고 저기 상가주택 쪽으로 좀 노후를 생각해서 상가주택 쪽으로 좀 바꿔할까 지금 생각했는데 이거를 팔아야 하나 아니면 또 더 갖고 있어야 하나 그리고 네. 상가주택은 어느 쪽이 투자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일산 동구의 위시티 자이 2차에 그러니까 2000년에 입주하셨다는 이야기죠? 네네. 네, 거주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이제 살고 1년 계시는 조금 이 넘었습니다. 집인데 이제 좀 노후 대책과 관련해서 이걸 좀 매도하고 상가주택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가 그래도 더 좋다면 조금 더 거주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바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그 2000년도에 입주한 건 없고요. 그 2020년도 아닙니다. 여기 자이 2차입니다. 2000년도 11월 달에부터 11월 말에 새 아파트 분양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16일 날 입주했습니다. 위시티 자이예요? 아니면 일산 자이예요? 아니요. 식사동 자이 2차입니다. 일산 자이 2차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입주한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입주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 2020년이에요. 2000년이 아니고. 예. 네네네네. 맞습니다. 20년을 그냥 세월을 확 건너뛰어 버리시네. 예. 일산 자이 2차인데 여기 뭐 엄청 좋죠. 지금 이 위시티 자이랑 일산 자이 2차 그리고 3차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3차는 요번에 됩니다. 3차까지 다 들어서게 되면 한 10,000세대 되는 거예요. 네. 1만 4대가 저 일산 위쪽에 아주 고급 주거타운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힘은 뭐냐면 신축, 예. 그다음에 브랜드, 대규모 거주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네네네. 커뮤니티가 요즘 짓는 아파트니까 커뮤니티가 내부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돼 있겠습니까? 그죠? 편의시설들도. 예. 그런 힘으로 이제 지탱해 나갈 건데 아쉬운 점은 교통이잖아요. 그죠? 대중교통. 예, 맞습니다. 요게 아쉬운데 그나마 지금 여기 대곡역에서 네네. 여기 고양시청 걸쳐서 여기 식사동까지 오는 거. 네네. 드림. 네, 요게 이제 트램이잖아요. 트램. 네, 트램이에요. 트램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한 2028년 개통이 된다라고 해도 네네. 그때 이제 가능할 얘기라서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일단 그때까지 뭐 아파트 자체가 깨끗하고 하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거주하신다고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직장은 서울 쪽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직장이 지금 정년퇴직 해가지고 네. 정년퇴직 해가지고 저기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선 상가주택으로 해가지고 노후를 지금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그냥 거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네네네. 노후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러면 보신 쪽은 있으세요? 상가주택? 없고 좀 저기 천안 쪽 아니면 오산 쪽으로 지금 대충 그냥 보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 좋은 쪽에 있으시면 한번 추천 좀 해줄 수도 있나 싶어서. 천안하고 오산 쪽은 거리가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 다음에 그 상담 일정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네, 왜냐하면 뒤에 분들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하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 네네. 되겠습니다. 혹시 이쪽 자리는 어떠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주하기에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아쉬운 점이 교통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었는데 그게 시간을 두면 대곡역 GTX 개통이 되면서 그 대곡에서 또 연결되는 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는 괜찮다. 신축의 힘으로 충분히 2028년까지는 또 버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 목적으로는 우선 만족할 만하지만 그래도 노후 대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말미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상담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수원의 장안구 네. 장안구에 있는 그 CGV 건물을 네. 재건축한대요. 네. 아파텔로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상가를 3개, 거기 다 상가거든요. 네. 상가를 3개 가지고 있어요. 10년 네. 전에 샀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다 받으면 서울에 집도 있고 그래서 네.
종합부동산세도 아. 물어야 되고 또 거기 전망은 어떤지요 싶어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수원 장안구의 그 영화관 건물, 이 북수원에 위치한 아울렛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네. 상가를 10년 전부터 3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재건축해서 아파텔이 된다고 하면 이걸 다 네. 내가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 이게 좀 네.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향후 전망에 따라 좀 결정해봐야겠죠? 소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상가를 3개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네. 상가가 그렇게 성공할 자리는 아닌데 그 우연히 왜냐하면 그냥 네. 이게 일반 주거 지역 있잖아요. 그냥 수원의 전통 주거 단지 있는 쪽에 그 들어간 상가라서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라든가 CGV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대형 같은 것들을 빼고는 네. 제 판단에는 그렇게 재미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쪽에서 직접 뭐 내가 상가를 이용해서 무슨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가 잘 나와서 네. 새가 잘 그래서- 나와요? 네,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뒤에 한일타운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왜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네. 저기 음식점도 그렇고 다 영향이 많아가지고 네. 그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요거를 허물고 재건축을 하기 위한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네.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한일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2015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2015년부터 네. 2020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전혀. 네. 그러다가 작년에 쭉 올라갔거든요. 네. 요거는 서울에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규제에 대한 영향 거기에다가 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원이 원래 아파트가 네. 1년에 한 6천 세대씩은 공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3년 동안 광교 빼고 본다면 4천 세대뿐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300세대씩 공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나 부족했었을까, 그죠?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작년에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1년에 10,000세대씩 공급이 된대요. 네. 그러면 3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요 전까지는 4천 세대 공급되다가 이제 3만 세대가 공급되면 공급이 얼마나 많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트도 힘을 못 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아파텔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네. 힘을 더 못 받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세금적인 부담도 피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따져봤을 때도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반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텐데요. 이렇게 짧은 상담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새해 선물 같은 시간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함께 도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선착순으로 5분께만 이 무료로 1:1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긴 시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제작성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귀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빨리 전화하셔서 얼른 선점적으로 이 기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귀한 설날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1:1 대면 상담 원한다 하신다면 얼른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그 외에도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안정적인 실내에 머무시면서 건강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